자, 계속해서 우리가 성인기에 이어서 장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년기, 그죠? 현재부터 한번 봅시다. 뭐가 있나? 장년기 교과서 몇 쪽을 볼까요? 113쪽에 있습니다. 장년기, 그죠? 성인 후기 또는 중년기로 불리는데, 연령으로 본다면 35세에서 65세에서 약 30년의 기간이래요. 인생 황금이 골든타임. 그죠? 전성기.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그럼 35세에서 이 장년기, 중년기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게 진짜 키포인트 같아요. 다행히도 65세 전입니다. 65세 전. 65세 전에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정신이 어떻게 깨어가지고 뒤늦게 숙박을 해서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호흡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년기, 중년기 30년, 그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중에 30대도 있을 것이고 40대, 50대, 60대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뵀을 때 70대는 거의 안 보였어요. 그죠? 그나마 60대도 별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 중년기, 골든타임을 어떻게 시간을 할애하느냐가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의 이모작을 공감되느냐, 그죠? 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죠. 이게 너무 멋있는 말. 인생의 환경기 금을 팔 수 있다. 아니면 팔 수 있다. 나중에 시간이 다 흐른 다음에 어머머머 내가 그때 그냥 공부라도 해놓을 걸 그쵸? 해놓을 걸 하는 일은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아마 잘 나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뭐든지 안 나갈 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잘 나갈 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중요해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잘 나갈 때 지금부터라도 금강을 하기 위해서 오이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인생의 황금기는 음, 심리적, 직업적, 가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경험을 통해 지혜와 연륜과 경험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앞으로 뭐를 할 것인가 지혜와 연륜과 경험 위에 지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곧 뭐요? 공부죠.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에는 가족도 돌보고 자녀 성장이나 직업적 성취, 후배 배출, 사회와 제도, 문화적 전통을 유지 및 발전 등의 생산성은 장년기 발달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의 황금기는 그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직업적으로 비교적 안정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시작되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비교적 여러분들 중에 경제적으로도 직업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나중에 이제 뭐 초고령 사회래네 그럼 나도 준비를 해볼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공부한 다음에 마지막에 사회복지를 건드려 봐야 되겠구나. 그죠? 이런 분들도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찌됐건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에 대한 대단한 결심이십니다. 그래서 장년기에는 감정의 대상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사고에 대하여 수용적이어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지금 내적 경험하는 시기래요. 그죠? 자녀들이 다 간 다음에 부부가 같이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언니를 만났어요. 이제 그 서류적으로 뭘 받을 게 있어서 만났는데 이 언니가 58년생이에요. 58년생인데도 아직도 그 형부 밥 차려주느라고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 언니, 형부가 생활비 500만 원을 주면 스트레스 받을 게 없다. 언니는 진짜 이제 동네 언니예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되죠. 그래서 언니는 형부한테 너무나 고마워하게 해야 되고, 밖에서 뭐 사람들이 뭐 차 마시자 뭐 하다 불러내서 그 못 가는 거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언니 나이에 형부가 남편이 500만 원 생활비 주는 사람 꽤 많지 않아요, 언니. 그러니까 고마워하세요. 왜? 그 형부는 이제 임대업을 하시니까 월 돈이 꼬박꼬박 나오잖아요. 새가 서울에 있어요. 아마 한양대에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니는 그래도 돈 걱정 없이 형부가 주는 돈으로 해서 근데 약간의 그 밥 주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옆에서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즐겨라 그랬습니다. 감사하죠. 오팔년이면 지금 몇 살입니까? 69세 내년이면 70이에요. 근데도 남편이 아직도 500만 원씩 짝짝짝 주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장년기에는 남편에 대한 고마움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죠? 그 남편들을 그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냥 밖에 나가서 차 마시고 밥 먹으러 다니는데 남편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주위에 많아요. 진짜 나 욕해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동안에 꾸준히 자기네들은 뭐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남편은 직장 다니고 부인은 가정에서 아이를 잘 보고 가정생활 잘했어요. 그 남편은 놀았냐고요. 그죠? 외부에서 생활비 벌어다 주고 교육비 벌어오고 그랬는데 이제 다 은퇴하고 집에 좀 있다고 눈치 다 주고 있어. 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여자들 보면은 좀 많이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러지 마세요.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죠? 네, 남편들한테 고마워합니다. 저도 남편이 부도나고 해서 제 이름으로 하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화가 나죠. 그죠? 화가 나지만 애 아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울렁더울렁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 왜? 이제 아이들이 이제는 내 품에 있던 자식들이 나가요, 이제는. 그러면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제 선생님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이사를 했어요. 조금 먼 데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먼 것도 아니에요. 차로 한 10분 정도 더 가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섭섭함. 그래서 그 이사하고 나서 갔는데 얼굴도 쳐다보기 싫어서 눈을 안 마주쳐서 근데 이 아이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난 우리 딸 갖다가 지는 키우려고 그래도 노력했는데 이게 이제는 엄마에 대한 좀 생각하는 게 좀 덜한 것 같아서 근데 나중에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반성을 했지요. 속상했죠. 속상하고, 그 손주 녀석, 이제는 그 못 건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통화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뛰어다닌다고 하더라고요. 12개월, 16개월 됐나요? 이제 뛰어다녀, 엄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이제는 저도, 이제는 내려놓으려고 해요. 자식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시기는 자녀에 대한 서운함.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남편들이 집에 있으니까 너무나 그 밥 차려주는 거 뭐 삼식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 내려놓읍시다. 그죠? 그래서 오늘을 즐겨라 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 시기는 직업의 경험, 그다음 사회적 경험 등이 절정에 달하지만 노화와 죽음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있음으로써 행복한 삶, 잘 사는 삶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110삽 중에 중간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의학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기대 수명이 길어졌죠. 이제는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이 중년기 상실, 쇠퇴의 시기로 봤던 과거에 달리 지금은 뭐야? 성숙과 완성의 단계라는 거죠. 지금은 성숙과 완성의 시기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이네. 인생 목표를 재평가하고 남은 시간을 반성하고 새로운 전환, 새로운 목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우리가 삶에서
구조화가 여기는 별표 땡 다섯 개는 해놓으세요. 너무나 중요해요. 옛날에는 그죠? 우리는 지금 기대 수명이 길어졌어요. 옛날에는 중년기가 되면 어떻게 해서 금방금방 막 그냥 쇠퇴하고 금방금방 할머니가 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죠? 병원에 가면 다 젊어 보여요. 의학의 기술을 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 내적인 성장이나 성숙도 중요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목표를 재평가하고 남은 시간을 반성하고 새로운 전환, 새로운 목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 삶에서의 재구조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신체적인 발달, 장년기가 되면 성년기 후반부터 시작되던 신체적 노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체 활력이 저하되고 신체 기능이 점차적으로 쇠퇴하는 건강 변화, 또 신체 구조 변화 등을 경험한다. 이 시기 대부분의 생리적 변화는 점차적으로 일어나며 사람에 따라 시기에 따라 그러니까 이 생리적 변화는요,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관리를 왔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따라서 50대 여성은 폐경을 경험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호르몬 약을 먹게 되고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조기 폐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인지적인 발달. 그리고 우리가 신체적 발달에 있어서, 한번 밑에 봅시다. 어디를 보냐면은, 115쪽에 보면은 가장 눈에 띄게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 피부예요. 이제 어쩔 수가, 저도 거울 보면은, 참 옛날에 이뻤을 때가 있는데, 왜 이렇게 피부가 여기저기, 이제는 막 털이 떨어지고, 이제는 뭐야, 벽돌에 금이 가는 것처럼, 주름도 생기고, 슬프죠. 그죠? 어떨 때 보면은, 옛날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옛날이요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름이 축 처진 피부가 나도 얼굴에서 가장, 명백하면 팔자주름이죠. 그죠? 이 주변에 팔자주름, 눈 주위, 뺨에 늘어지는 피부, 체중이 많이 감소하는 어떻게 돼? 이러한 변화가 더 감소하면 이러한 변화가 더 어떻게 되겠어요? 눈가의 주름, 팔자주름, 여기가 팔자주름. 그래서 줄어들면 이게 더 심하다는 거면 우리가 60 넘어서 뭐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20, 30 다이어트하고는 틀려요. 20대들은 탄력이 좋습니다. 그래도 다이어트를 하면 얼굴이 그렇게 변하진 않아요. 근데 60대 넘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해서 여기가 나 주변에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요. 여기가 쭈글쭈글해. 말할 때. 입술 쭈글쭈글. 여기가 쭈글쭈글. 아주 그냥 다.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살을 못 빼잖아요. 그죠? 얼굴 쭈글쭈글하게 될까 봐.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인지적 변화. 자, 인지적 발달은 인지적 능력의 변화는 지적 능력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거죠. 인지적 발달, 유동성, 뭐 단순 기억력, 기본적인 학습 능력, 비언어적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게 되지만, 그죠? 통합적으로 학습 경험에 의존하는 결정성 지능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학습 경험에 의해서 의존하는 지능인 결정성 지능은 더 좋아진대. 결정성. 그죠? 우리가 결정할 때 빠르잖아요. 그죠? 경험과 연륜에 의해서 다 터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지적 발달은 어, 인지적 능력의 변화는 지적 능력의 유형에 따라서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봅시다. 이 인지 기능은 성까지 향상되지만 이제 그 성인 기준은 뭐예요? 지금 65세죠. 그죠? 우리가 35세에서 65세까지는 성인기라고 했습니다. 성인기가 아니라 여기 장년기구나. 장년기 성인기는 19세에서 34세. 그죠? 34세까지 성인기 후반까지 향상이 되지만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하여 잠재 능력의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자, 보세요. 지금 117쪽에 보면 창조적 생산성의 경우에는 과학자, 학자, 예술가들의 최고 실력은 보통 40대 이상에서 나오고, 그죠? 이런 창조적인 지능은 40대 이상에서 나오는데 몇 살까지 계속된다고요? 6, 70대도 높게 유지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생성감은 중년기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행복감이죠. 그러니까 이 중년기에 이 창조적인 인지 경향은 노년기에도 결과적으로 그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 거기 보죠. 연령에 따라 다소 개인적 차이는 존재하지만 실제적인 문제 해결력은 최고점에 달하므로 그들의 풍부한 경험과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조직에서 지휘하는 세대. 그죠? 이제는, 어, 명예와 감투를 원하는 이런 지휘하는 세대로 불리기도 한다는 거죠. 이 장년기가.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장년기 예 심리적인 변화를 한번 봅시다. 음. 여기서 중년기는 지적 활동도 저하되어 가고 있는 우연한 기회 느끼세요. 과거에 젊었을 때가 즐겁게 회상도 그래 최우정이가 옛날에 그래도 한때가 잘 나갔는데 그죠? 지금은 이제는 점점 나이 드는 수밖에 없고 피부도 축축 늘어지고 어쩌겠습니까? 받아들여야 되죠. 왜요? 저도 여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노인들 80대들도요. 노인 플러스 노인은 노인이지만 여자예요. 남자분들도 80대지만 남자고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대화하다 보면 이게 몸은 나이가 들고 노화가 있지만 이 생각하는 거는 예전의 것에서 못 벗어나는 항상 본인들이 젊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 젊었을 때가 즐겁게 회상되고 늙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진짜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 하고 초조 불안 돌고 그 다음에 고립감도 생기고 외로움도 생기고 이제는 행복보다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내 인생 하면서 어떤 불 그죠? 수준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 변화에 따른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는 게 중년의 위기예요. 중년의 위기. 이 중년의 위기는 여자만 겪는 게 아니라 남자들도 심하게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신기해요. 어제 제가 참 많이 바빴는데 8시쯤에 좀 이렇게 합류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제주도에서 오신 그 선생님과 그 대표 여자 대표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남자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처음 이 두 분이 보는데도 되게 유쾌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9시 쭉 되니까 8시 한 반쯤 그러니까 그분이 남자분이 일찍 들어가는 분이었나 봐요. 그랬는데 다른 전화가 왔대요. 아빠 언제 와? 61년생이에요, 남자분이.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퇴직하시고 이제 뭐 알바 같은 거 이제 살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언제 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아빠 이제 조금 이따 들어간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제 부인한테 전화 온 거예요. 근데 느낌적으로, 여성분들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낌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 조금 있다가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이 조금, 여자분들하고 같이 있다는 거를 느낌으로 알더라는 거 참 무서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되면 느낌을 알아요. 나 여자들하고 지금 차 마시고 있어. 그게 굳이 말을 안 해도 여자분들은 촉이 게 있거든요. 느낌이 가는 게 있습니다. 아니, 항상 일찍 들어오는 사람이, 어, 9시가 가까이 돼가는데 들어오지도 않는다? 어, 그러니까 항상 일들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부인은, 촉이 빠른 것 같다고. 그래서 묻고 말았는데, 이 시기는 남성보다는 여성, 그 다음에 특히 전업주부는 심리적으로 공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게 돼서 부정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저랑 활동하는 남자 대표가 그러더라. 이분도 증권회사에서 퇴직하신 분이에요. 근데 퇴직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힘든 거야. 같은 집에서. 그래서 부인은 전업주부였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약간 있는 것 같다는 거야.
안 나간대요. 여자분들하고 동네 사람들하고 아니 같이 어울려 다니고 같이 그래라. 그런데도 안 나간대요. 집에만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남편이 나가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이 대표가 하는 말이 자기 부인이 약간의 우울증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남자뿐만 아니라 이 심리적으로 공허감이나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거 굳이 여자만 겪는 거 아니에요. 남자들도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격적으로는 남성은 여성성이 증가되고,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 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람들한테 대표들을 만나면 제 주변에는 90%가 남자 대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면 딱 그래. 저는 외모는 여자지만 남자입니다. 딱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제가 갈수록 더 조금 남성 되지 않나, 좀 과격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년기는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 중년기에, 장년기에, 황금 시기에 뭘 준비하느냐, 뭘 어떻게 생각하느냐, 뭘 나아가느냐, 그죠?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모든 게 여러분들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역사적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역사적인 시기예요, 선생님들. 내가 3, 4년 준비해서 평생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제주도에서 오신 윤미선 선생님과 제 이제 선배랑 같이 셋이서 식사를 했어요, 낮에. 왜냐하면 사업 계획서를 옆에서, 사업 제안을 옆에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잘 했는데, 그 선배가 딱 그러더라고. 나보고 대단하다고. 늦게, 자기들은 62년생인데, 이제 퇴직하고 그러는데, 너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활동하는 거 보면, 너는 진짜 존경스럽다. 너 그동안, 너를, 좀, 이렇게, 제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했는데, 그게 기우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이 자리까지 온 거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앞만 보고 왔더니 어느새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같이 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2017년에 석사 들어갔다고 아줌마가 그랬는데 지금 어때요? 석사 박사 하면서 지금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한 것보다는 이제 몇 년 동안에 제 경험과 노하우가 여기에 강의에 묻어나는 거죠. 왜? 내가 절실하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더라도 제가 이랬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마시고 시테크, 그죠? 인테크에 신경을 써서 나중에 사업하는데 모든 거를 총동원하시기를 바라기를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터닝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중요한 사회적 발달, 부부 관계, 그죠? 부부 관계, 사회적 발달에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은 가족 부부 관계는 건강이 가장 중심이 되는 체계죠. 근데 이 중년기 되면 어때요? 같은 방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꼴고 막 그냥 성질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신혼초기나 애들 키울 때는 그냥 맞췄어요. 어때요? 여성들은 남성성이 강하고 남자들은 여성성이 강하고 이게 이제는 집에서 자는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각방 쓰는 게 이게 또는 예우 같아요. 예의가 아니라 예우. 그죠? 서로에 대한 예우인 것 같습니다. 부부는 어, 건강한 활기차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안정과 신뢰, 공감, 배려를 성취하도록 노력하고 중년들은 어때요? 사회적 관계만 가족 생활 간의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심해요. 이게 사회적 관계만 밖에서 이 중년들은 이제는 퇴직하고 나서 뭐 취미 생활하고 요즘 파크골프가 대인기입니다. 그죠? 이왕이면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같이 취미 생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간만 많이 허락한다면 플룻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관계 혼자만 밖에서 즐겁게 보낼 게 아니라 이왕이면 부인이나 남편과
같이. 그래서 이 가족 생활 간의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한 방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및 부녀, 그죠? 보편적으로 부모가 중년기쯤이면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청소년기에 접어들죠. 이때 자녀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부모는 청소년 자녀가 신체적 성장, 성적 성취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부모의 양육 지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중년기에는 아이한테 헌신적으로 몰입하는 거죠. 왜? 자녀의 성장에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됐어요? 보다 더 자녀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그죠? 그냥 푸시푸시만 할 게 아니라 그죠? 오히려 엇박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자녀의 학교 교육과 진로 문제, 자녀를 인격체로 인정하는 거에 우리가 중점을 둬야 돼요. 우리 장년기, 중년기에 우리들은 부양, 그죠? 너무 중요한 부모가 만성질환이 있거나, 그죠?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하면 자녀와 부모와 자녀가 전환돼서 이 중년기 성인은 부모를 부양, 이제는 우리 시대가 핀세 자녀들한테 그저 찬밥 신세 그다음에 이제는 부모는 누가 말리 지금 노부모들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줄까요? 자, 마음을 비웁시다.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중년기의 성인들은 자신을 낳아서 키워준 돌보신 부모에 대한 은혜와 부모를 부양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간병인들이 직장 다니다가 그저 집에서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거에 너무나 힘들고 그냥 오히려 부모는 아무 상태도 무의식에 있는데 이 자녀들이 간병으로 해서 지치고 지쳐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직업전, 자발적 전환, 비자발적 전환. 그래서 개인의 동기, 그다음에 이제 비자발적인 개인의 직무 수행 능력 부족. 회사는 사회가 경제적 불황 상태에 있는 경우에 많이 일어나죠. 그죠? 불황 상태인데 어떻게 회사에서는 데리고 있고 싶지만 회사에서는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향이 있지요. 여가 활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가 활동은 여러분들의 성과 적성에 잘 맞아야 돼요. 그죠? 이 여가 활동을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나이 들어서 거기에 여가 활동한다고 그 세대 사이에 끼잖아요. 사람들 사이에 취미 생활을 주지 않아. 이 취급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느 여가 활동하는 걸 딱 하나 정해서 지금부터라도 그 틈새에 들어가시기를 합니다. 그래야만 노후에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 신체적 발달의 실천 중년기와 사회복지 실천. 그래서 이 시기는 어때요? 성적 문의율에 고통받은 클라이언트에게는 그 배우자의 성무질 효과적인 수술에 들어가고 성치료 전문 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갈 수 있는 이건 옛날 말고 요즘 뭐야 성적 문은 열어서 요즘은 비아그라가 많이 해결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아그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 보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에 심리적 발달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중년기에 그죠? 이런 양성평등 교육이나 가정 성분과 같이 노후에 대한 준비를 이렇게 교육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평생 요리 커런터 교육 다시 말해서 이 교육은 노년에 우리가 필요한 사전 지식을 얻기 위해 또한 심리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활동적인 노년의 생활, 활동적인 노화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노년 교육을 미리미리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세계를 직면한 사람들의 사회복지사는 또 어떻게요? 지금 빈곤의 악순환을 막고 사회 안전망과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막아야 한다고 여기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우리가 청년기, 성인기, 장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장년기는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죠, 선생님들? 터닝 포인트. 지금 선생님들이
동원대학교에 오신 거는 인생의 황금기, 그죠?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저와 함께 수업을 듣고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끝까지 사회복지 완주하셔서 지금 사회복지 노인의 복지에는 여러 파트로 분야별로 그 직업군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에게는 언제든 기회는 찾아온다. 그죠?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변에서 그 나이에 뭐를 해? 하고 뭐 놀러 다니자, 커피 마시자 하고 유혹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냥 단절하세요. 그죠? 단절하시고 같이 앞을 보고 뭔가를 상생하고 준비해가는 사람들과 어떤 스터디 클럽이나 어떤 그 단체 동아리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 하지만 혼자 가는 건 혼자 가는 길은 빠르지만 여럿이 가면은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우리 선생님들 이제는 다음 주에 5장은 노년기예요. 그죠? 우리가 성인기, 장년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노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조금 뭐 터닝 포인트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노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